자, 그래서 압축 파일 까시면 여러분 그 .pdf 파일 하나랑 과제 설명서랍시고 하나랑 그다음에 .py 파일 하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압축 잘 풀어놨나 먼저 확인해 주세요. 막 더블 클릭해서 열면 압축 해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먼저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적당히 바탕화면에 풀어두는 게 안전하겠죠. 그다음에 요 친구를 나중에 열어서 쓸 것이고, 뭐 지금 일단 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과제 넘버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데이터 흐름 읽기라는 내용으로 붙여갖고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살짝 도입부를 읊어볼게요.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우리는 while문과 if문을 적음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의 반복 내지는 분기 흐름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프로그램 실행을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일련의 흐름을, 어떤 흐름을 구경해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다뤄야 할 매우 중요한 값이 있을 때 프로그램 실행 도중 그 값이 언제 어디에 담기는지, 그 다음에 담아둔 값이 언제 사용되는지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py 파일 같은 거 열어보고 구경해 보는 게 가능합니다. 눈으로. 근데 이게 과제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이전까지는 수업에서 그냥 눈으로 구경하고 저만 한번 해볼게요.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과제로 나오면 느낀 점만 적고 구경만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새로운 목표에 맞는 데이터 흐름을 야기하기 위한 문장들을 순서대로 적어가면서 .py 파일을 채워서 최종적으로 우리 이 클래스에다가 우리 수업 페이지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게 이번 과제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지금 코드 실행 흐름은 그럭저럭 눈에 들어올 거예요. if문 조건식 계산하면 그 들여쓰기 한 걸 실행하네 마네 같은 것들을 위아래로 스크롤 해가면서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만큼이나 어떤 값이 어디에 담겨 있다가 언제 읽힐 것이냐, 내지는 이 이름에 언제 값을 담을 것이고 그 값을 언제 가져와서 사용할 것이냐와 같은 것들.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을 감지하거나 또는 나 자신의 목표에 맞게 직접 계획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해 둬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과제를 만들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넉넉하게 2주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6주차 여러분 수업 시간 밤까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당일에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무튼 집에서 한번 직접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도전하다 보면 그럭저럭 데이터가 담기고 익히는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한번 경험해 두면 나중에도 자 순차 분기 반복 맨날 똑같은 거 쓰듯이 데이터 흐름도 맨날 동등한 느낌으로 다루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후 수업 내용을 납득하는데 적지 않은 경험적인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입부로 준비해놨고, 자, 여러분 수업 페이지에서 요거 .py 파일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일단 먼저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합시다. 지금 보시면 homework1_base.py라고 돼 있는데 적당히 윈도우 기준으로는 적당히 젠틀하게 2번 클릭하면 이런 느낌으로 파일 이름 바꿀 수 있죠. 자, 이거 젠틀하게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우클릭했을 때 이름 바꾸기 요게 뜨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압축 아직 안 푼 거예요. 요거 두 개 적당히 멱살 붙잡고 바탕화면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든가 압축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름 바꾸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베이스 대신에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수 있는 적절한 영어 이름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벳만 써서 이름을 적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도 괜찮긴 한데 제가 숫자 괜찮다라고 하면 꼭 본인의 학번이었다고 적어서 낸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개인정보 소중히 하시고 적당히 파일 이름을 고쳐주세요. 아무튼 저는 RACIN으로 고쳤고 이하 그 파일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그 파일을 id를 써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윈도우 11 기준으로 Shift 우클릭하고 Edit with id를 해갖고 여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준비해둔 .py 파일 내용물을 여러분의 아이들에서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열어주시고, 자 이번 과제에는 총 3가지 목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이 수업 시간에 첫 번째 목표를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서 나머지 2개의 목표에 직접 진행하실 수 있게끔 오늘은 소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점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목표가 3개예요. 첫 번째 건 여기서 같이 할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여러분이 해야지 점수가 나와요. 세 번째 거는 안 해도 되는데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드릴 거예요. 일종의 챌린지 경쟁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해 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
첫 번째 과제 설명서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대부분의 친구들은, 옆반 친구들 포함해서 대부분 친구들은 유튜브로 지금 구경하고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다른 두 가지 목표에 직접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입니다.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생각하면서 직접 문장 내지는 수식 내지는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게임을 플레이해 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두 가지 게임에 대한 파이썬 코드를 적당히 적어갖고 .py 파일에 내장시켜 놓고 왔어요. 그래서 게임이 두 가지입니다. 숫자 예고 게임. 자, 이거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숫자 예고 게임을 해본 적이 없다. 있네요. 자, 숫자 예고 게임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일단 답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은 답이 뭔지를 몰라요. 그 답은 예를 들면 1에서 9 사이, 이게 동네마다 룰이 다른데 일단 제가 성장하던 시기, 제가 고등학생으로서 성장하던 시기, 그러니까 1900, 그 정도는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에 서울 종로구 모 고등학교 기준으로 간다면 일단 1에서 1 이상 9 이하의 수, 겹치지 않는 수 3개를 뽑습니다. 따라서 1, 2, 3은 답이 될 수 있어요. 1, 2 같은 건 답이 될 수 없고, 그래서 1, 2, 3부터 9, 8, 7 사이에 겹치지 않는 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게 지금 뒤에 숨어 있다고 칩시다. 일단 지금은 예시를 위해 1, 2, 3이 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는 이거를 때려 맞추는 거예요. 아마도 1, 2, 3이 답이지 않을까 해서 1, 2, 3하고 엔터 치면 정답 맞춘 거예요. 그럼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뭐 한번 봅시다. 4, 5, 6 이런 식으로 3개의 숫자를 고르고 입력을 했다라면 지금 1, 2, 3 셋 다 전혀 안 들어있잖아요. 4도 안 들어있고 5도 안 들어있고 6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0 스트라이크 0 볼이 됩니다. 완전 꽝이에요.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는 숫자 하나는 맞췄어요. 1이 지금 답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1이 동일한 첫 번째 자릿수다. 그래서 자릿수도 맞추고 숫자도 맞췄다라면 그럼 이제 그거는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1, 2, 3이 답일 때 1, 5, 6을 골랐다면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0볼이 돼요. 오케이? 근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1, 2, 3이 답인데 4, 1, 6 이런 식으로 했다면 4는 답이 아니에요. 1은 답이긴 한데 자리가 틀린 겁니다. 1은 절대로 두 번째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얘는 이제 0 스트라이크 1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숫자 3개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답은 뒤에서 주사위 굴려갖고 미리 정할 거예요. 프로그램 안에서 정할 거예요. 사용자한테 매번 물어볼 겁니다. 나는 그럼 숫자 3개를 골라가면서 1, 2, 3이 답이지 않을까? 1, 2, 3이 원볼이 뜬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와 같은 것들을 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원래 정해놨었던, 원래 주사위에 올려서 정해놨었던 그 답을 맞추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는 일단 9번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안에, 야구니까요. 9번 안에 3 스트라이크즈를 띄우면 돼요. 3개의 숫자가 다 답이고 자리도 맞추면 됩니다. 그런 숫자 예고 게임을 하나를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이제 나 머리 쓰기 싫다. 보물찾기 게임을 준비해 왔어요. 이 보물찾기 게임은 일단 게임 속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로 16, 세로 16 정사각형 영역이 존재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0이 있고 여기 이제 X좌표를 먼저 적을게요. 16,0, 16, 16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정사각형 영역 어딘가에 보물이 하나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X, Y입니다. 오케이? 보물의 좌표가 존재합니다. X좌표, Y좌표 범위가 딱 이 정도예요. 이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는 2차원 좌표를 하나씩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를 입력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보물이 있는 좌표 주변 반지름이 1인 원 안에 내가 고른 점이 들어가 있다면 난 보물을 찾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찍은 점이랑 보물이 있는 점 사이의 직선거리가 1 이하면 난 보물을 찾은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나한테 지금 보물은 당신이 고른 좌표에서 예를 들면 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찍으면 이제 뭐 3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찍으면 또 이제 2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하다가 반지름이 1인 원 안에
임의의 위치로 우리가 점을 찍으면 저 보물을 찾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직선거리를 계속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이번엔 좀 더 오른쪽으로 파볼까? 좀 더 위로 파볼까?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한다 봐주시면 돼요. 이거를 10번 안에 보물을 찾으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귀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자, 게임은 하면서 배우는 게 국룰이죠. 일단 다짜고짜 F5를 눌러서 우리 .py 파일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고 꺽쇠 3개가 뜨면 성공이에요. 여긴 지금 실제로 본문 내용을 한번 실행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함수 정의들만 잔뜩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숫자 예고 게임 한 판 돌린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문장을 적어가면서 실행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마음속으로 두 게임 중에 뭘 해볼까냐를 고르신 다음에 숫자 예고 게임을 하고 싶다라면은 요 한 줄을 복사해가지고 인터랙티브에 적고 엔터를 쳐서 실행해보세요. 할당문이죠. 그 다음에 보물찾기를 하고 싶다라면 아래 거를 골라서 엔터를 쳐보세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숫자 예고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골라서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인터랙티브에 적고 엔터를 치면 할당문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G에다가 new number baseball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 달리 말하면 return 값을 지금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G는 사실 함수예요. 괄호를 열면 숫자 예고 게임을 G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함으로써 한 라운드, 한 이닝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새로운 숫자 예고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겹치지 않는 1에서 9 사이 범위에 겹치지 않는 수 3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 2, 3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자, 여러분이랑 저랑은 결과가 당연히 다르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1이 나왔어요. 이건 원볼이라는 뜻입니다. 1, 2, 3 셋 중에 하나는 답인데 자리는 틀려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G한 다음에 4, 5, 6을 한번 때려 볼게요. 엔터 치면 이번에는 two balls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1, 2, 3 중에 하나가 답이고 4, 5, 6 중에 2개가 답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추가로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7, 8, 9 중엔 답이 없다라는 걸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답은 숫자 3개인데 1, 2, 3 중에 하나, 4, 5, 6 중에 2개면 자, 지금 한번 7, 8, 9 입력해 볼게요. 7, 8, 9 입력하면 100% 확률로 나한테 0 스트라이크 0볼에 해당하는 0이 뜰 겁니다. 전 지금 기회 하나 꽁으로 날린 거예요. 그럼 이제 때려 맞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 2, 3 중에 뭐가 답일까? 자릿수는 틀린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1이 답이다라 생각된다면 확실히 답이 아닌 거 7, 확실히 답이 아닌 거 8 고르고 여기다가 1 같은 거 때려 넣는다거나 하면 이제 조금 좁혀가면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7, 8, 9 셋 다 답이 아니고 7, 8, 1 셋 다 답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었으면 이제 1은 답이 아니니까 2, 3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한번 좀 보수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7, 8, 1 다 답이 아니면 2, 8, 9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번엔 10이 떴어요. 그럼 8, 9는 절대 답이 아니거든요. 일단 1자릿수가 볼이고 10자릿수가 스트라이크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가 답이에요. 그리고 2가 첫 번째 자리가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숫자인 것도 맞아요. 그럼 3은 답이 아니다란 말이 나올 수 있고 4, 5, 6 중에 2개가 답인 거예요. 거의 정답에 근접했어요. 그러면 2, 6, 5 한번 해볼게요. 하면 true가 뜨면 저는 답을 맞춘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만에 지금 답을 맞춘 거예요. 솔직히 이건 개뽀록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자, 이거 호출했을 때 계산 결과 값이 int 형식 값이 나오면 힌트인 거예요. 1자리수, 10자리수 각각 의미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계산했더니 나한테 불 형식 값을 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true가 나왔잖아요. 그럼 난 정답을 맞춘 거예요. 자, 한 판 더 해볼게요. 만약에 G 이번에는 예를 들면 1, 2, 3만 하다 보면 이제 9번 기회가 다 끝나면 10번째 이후부터는 나한테 계속 false를 줍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제 게임 오버된 거예요. 패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검사할 때 이제 나중에 직접 저거를 코드를 써서 함수 출식을 구성할 때는 이제 민증을 깐다든가 하는 식으로 G가 나한테 준 게 불 형식이냐 같은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result는 해갖고 담아놓고 방금 전 result가
불 형식이냐 인트 형식이냐에 따라서 그럼 이제 리졸트 스트라이크를 구하고 싶다 하면 스트라이크가 스트라이크즈라 칩시다. 스트라이크즈는 리졸트 나누기 10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불 형식이라 의미가 없긴 한데 이게 만약에 12, 원 스트라이크 투 볼이 나왔다 했을 때 나누기 10 하면 리졸트는 12가 담겨 있으니까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볼을 얻고 싶다 할 때는 볼즈는 리졸트 나머지 10 하면 되죠. 그럼 1자릿수를 구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인트 형식 값이 튀어나왔을 때 그걸 10자리 1자리 분해해서 몇 스트라이크 몇 볼이 나왔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인간이 플레이를 했고 다행히 저는 6번 안에 체면을 지금 차릴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혹시나 보물찾기 게임을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보물찾기 게임도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괄호열면 나한테 XY 좌표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물찾기 게임 플레이하기 위해 여러분은 2차원 좌표를 하나를 고릅니다. 소수점이 달려 있어도 돼요. 일단 0,0 한번 때려보죠. 하면 나한테 웬걸 직선거리는 15.664392099227521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완전 개 멀리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준이에요. 그럼 나는 이 정보를 토대로 다음번에 보물이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때려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냥 무조건 X좌표에 다 모든 몰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0 한번 해볼게요. 하면 웬걸 15.4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와, 지금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자, 잘은 모르겠어요. 0,0이래요. 그랬더니 15래요. 잠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아무튼 간에 15.6,0에서의 직선거리도 15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뭔가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번째 걸 한번 때려봅시다. 그러면은 절반을 해볼게요. 7.8 정도죠. 그 다음에 얘도 10 정도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직선거리가 3.44 줄어들었어요. 그럼 Y좌표를 좀 더 키워봅시다. 좀만 더 키우면 5번 만에 지금 정답을 때려 맞춘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좀 예쁘게 삼각형이 튀어나와서 그나마 쉽게 맞췄는데 보통은 이제 이 두 숫자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보물찾기 게임은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유클리디안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여러분의 공간 지각 능력을 요구하는 2D 공간 지각 능력을 요구하는 게임이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 제곱 게임은 그거보다는 이제 산수를 조금 더 요구하는 확률 같은 거 요구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요 G라는 이름을 써서 함수 출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아이들이 툴팁을 보여줍니다. 숫자 제곱 게임이면 3개 주셔야 됩니다. 보물찾기 게임이면 2개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투로가 나왔던 것처럼 정답을 맞췄다. 게임에서 승리했다면 요 G는 나한테 불 형식 값을 줍니다. true를 줍니다. 패배했다면 false를 줘요.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나한테 플로트 형식 값을 하나 줍니다. 소수점 달린 숫자 하나를. 그게 직선거리예요. 그걸 힌트 삼아서 다음번에 뭐 할까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물찾기 게임이든 숫자 제곱 게임이든 충분히 한번 플레이를 해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게임이구나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입력한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함수 출식을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적었어요. 이번에 G는 뭐 담아서 호출해야지라는 걸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괄호 안에 리터럴을 적어서 이번 함수 호출식은 1, 2, 3 담아서 호출해야지 4, 5, 6, 7.8, 12 담아서 호출해야지와 같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정해가면서 문장을 하나하나 즉석에서 적고 실행해가면서 게임을 진행을 했다 보시면 돼요. 이게 목표 넘버 1입니다. 일단은 양쪽 다 플레이 어느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숫자 요구를 더 좋아하냐 보물찾기를 더 좋아하냐를 살짝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목표 1은 끝나요. 그럼 목표 2를 하면 됩니다. 자, 목표 2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리터럴을 적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F5 누른 다음에 사용자도 파이썬 코드 같은 거 1도 쳐본 적 없는 사용자도 얼마든지 게임을 한 판을 플레이해 볼 수 있게
game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지금 게임 두 가지를 제가 마련해 놨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나는 내 친구한테 숫자이고 게임 플레이 시키고 싶다. 보물찾기 게임 플레이 시키고 싶다.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골랐다면 다시 한번 목표 1로 돌아가서 몇 번 더 플레이를 해보고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 .py 파일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자 일단 요 위에 적혀 있는 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뭐 뉴 넘버 베이스볼 내용 그런 거 전혀 구경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헬로 월드 출력할 때 프린트 함수 정의 구경하고 출력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미 드랍했을 겁니다. 아마 이미 반수를 시작했을 거예요. 전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잘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리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약 220줄 정도의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제가 미리 구성해 놨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이 들여쓰기한 내용물을 가득가득 채워서 예를 들면 일단은 game 호출하면 가장 먼저 그런 있잖아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 거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숫자의 곡 게임입니다. 반짝반짝 짝짝 이런 다음에 게임을 시작합니다. 숫자 3개를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저 사람한테 숫자 3개 입력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 번에 입력받기는 힘드니까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세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하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입력한 3개의 숫자를 가지고 게임을 한 이닝을 돌리는 거예요. 숫자역으로 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반복 준비, 게임을 시작하는 준비는 아까 우리가 썼던 그걸 쓰면 됩니다. 자, 이거 살짝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건 저만 칠게요. 지금은 숫자, 야구, 게임 같은 느낌으로 하고 아까 우리가 적었던 거 G는 new, number, baseball 복붙해서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while 어쩌고 한 다음에 이제 지금은 대충만 적을게요. 저 사람한테 choice 제로는 그래서 뭐 1, 2, 3 해갖고 서로 다른 변수에다 담아둘 수 있겠죠. 뭐 실제로는 숫자를 인트 형식 값을 받아야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G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G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 리턴 값을 역시 어딘가에 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result, 민증을 깠을 때 result 결과를 민증을 깠을 때 그게 bool 형식이냐 그러면 지금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G 호출식 계산했을 때 true 또는 false가 떴으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럼 다시 if문해서 result가 true면 이김. 그렇지 않고 result는 true거나 또는 false인 거잖아요. 면 꺼져. 같은 느낌으로 하고 여기다 이제 return문 같은 거 때려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조금 숫자여고니까 10자리는 result 나누기 10. 그 다음에 1자리는 result %10 같은 느낌으로 한 다음에 요걸 토대로 이제 저 사람한테 힌트 메시지 보여주는 게 가능하겠죠. 방금 던졌더니 원 스트라이크 투 볼 나왔습니다. 같은 식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요 게임을 저 사람 앞에 있는 사람도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진짜 코드는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이 고른 인트 형식 값을 담는다라든가 그런 디테일은 여러분이 추가로 수식을 살려주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직접 G 호출식을 적을 필요는 없게 만드는 거예요. G 호출식은 프로그래머인 내가 미리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while문 한번 그러니까 반복 플레이 한번 할 때마다 한 이닝 플레이 할 때마다 G를 한번 호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G를 한번 호출할 때 아까 전에는 리터럴을 적었지만 지금은 변수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에는 이 G를 호출하기 직전에 사용자가 고른 숫자들을 튀어나오도록 데이터 흐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매번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엔터 쳐서 입력하면 이제 G 한번 돌리고 그러면 게임용 함수가 나한테 결과를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승리하셨습니다. 또는 패배하셨습니다. 또는 예를 들면 원 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얘기해주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반복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고 게임도 이렇고 보물찾기 게임도 비슷한 느낌으로 보물찾기 게임은 숫자 2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괜찮아요?
목표 1번이랑 목표 2번은 명백히 달라요. 목표 1번은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직접 문장을 적어가면서 마치 새로운 게임의 한판 플레이를 창조를 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G 호출식을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새로운 수식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진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구조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게임이 끝나면 우리가 G 호출식을 더 안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목표 2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언제 답을 맞출지 몰라요. 우리는 답이 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뭘 누를 건지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반복 흐름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일단 해두고 그러면 한 이닝의 플레이, 보물찾기 한 번의 플레이는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 생각해보면 얘는 사실 나이차 같은 거랑 거의 동일한 거예요. 사용자가 뭔가를 고르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작업의 결과를 저 사람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큰 어려움 없이 채워 넣으시기만 한다면 목표 2는 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건 좀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숫자 여구라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코드로 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목표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사용자가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중간에 데이터 흐름을 연결만 해주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이 직접 그러니까 숫자 알고 게임 그 막 판정하고 막 그런 거 답을 주사에 굴려서 정하고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과제는 그걸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알고 하는 방법은 이미 다 완성돼 있어요. 여러분은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그 완성돼 있는 게임 목까지 안에다가 G 호출식을 써서 밀어 넣고 그럼 G가 나한테 던져준 거를 다시 사용자 눈으로 출력해서 전달하는 택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살짝 주의를 해서 내가 지금 적어야 되는 코드만 적으시면 아마도 무리 없이 여러분이 목표 2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습을 해가면서 새로운 거 없이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2에서 진행해야 될 거는 제가 여러분이 .py 파일 제출하면 제가 인터랙티브에서 F5 누른 다음에 인터랙티브에서 게임 괄호 닫고 엔터를 칠 거예요. 그걸 호출해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한 짜잔 보물찾기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다음에 저한테 숫자 입력하라고 이제 여러분 프롬프트 띄우도록 코드 짤 거잖아요.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저는 열심히 키보드 치고 엔터키 쳐서 게임을 플레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고른 두 게임 중에 하나를 플레이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과제는 만점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성공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목표 3번은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마지막 목표는 일종의 타임어택, 일종의 경쟁 과제입니다. 그래서 solve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 고쳐서 얘는 이제 그 있잖아요. AI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될까? 헬퍼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 알고 게임의 달인, 숫자 알고 게임을 지 맘대로 풀어버리는 그런 코드 덩어리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순서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 F5 한번 눌렀죠. 지금 누른 상태에서 인터랙티브에서 문장 요거 solve 10만 판이라는 거 지금 여기 .pdf 파일에 있는 거 복사해서 함수 주식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볼 수 있어요. 승률은 0.341%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오류를 낸 횟수는 일단 오류는 안 나고 있어요. 네임 에러 같은 건 전혀 안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10만 판 돌리는데 지금 약 0.29초가 걸린 것 같아요. 0.3초 안에 승률이 0.34%입니다. 여전히 로또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이긴 한데 만족스럽진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솔브 10만 판으로 호출하면 여러분의 .py 파일에 여러분이 함수 정의 적어둔 그 solve라는 걸 10만 판을 자동으로 호출해서 집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볼게요. solv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조금만 스크롤 내리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봅시다. choose the game to solve라는 함수 정의가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목표 3번을 도전하고 싶다. 여기다가 return 1을 하든가 0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이게 뭘 할 거냐? 여러분이 지금 종목 두 개 중에 무슨 종목에 나갈 거냐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솔브가 숫자 야구 게임을 클리어할 거냐? 아니면 보물찾기 게임을 솔브를 할 거냐? 그래서 역시나 우리 목표 3번에 대한 경쟁도 두 가지 부문에 대해서 금운동을 뽑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솔버를 만들 거냐, 어느 쪽에 그 있잖아요. 핵이라든가 헬퍼를 만들 거냐를 고르는 겁니다. 일단 둘 중에 하나만 참전하실 수 있어요.
숫자 알고 게임하고 싶다. 요 1을 0으로 고치면 됩니다. 아무튼 현재 버전은 보물찾기 게임 할래요? 라고 정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solve를 보시면 얘는 잘은 모르겠지만 괄호 열고 G하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는 G는 new number baseball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했잖아요. 요 solve를 만드실 때는 그냥 다짜고짜 이 G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0,0 때려 맞추겠어 하면 G 0,0 하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주석 설명은 일단 대충 그러려니 해주시고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 이 친구는 무조건 0,0에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0,0만 10번을 찍어요. 그러면 0,0 주변에 자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인지. 자, 16 곱하기 16이잖아요. 이 친구는 무조건 여기 정답이 있다라고 여기가 구멍 날 때까지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1인 4분원 안에 만약에 보물이 있다면 첫 번째 트라이에 보물을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보물이 이런 데 있다. 죽었다 깨나도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아니면 도인 친구입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의 승률이 지금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0.341%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보물이 요 4분원 안에 있어서 이 친구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전체 네모 지금 가로 16, 세로 1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넓이가 얼마입니까? 256이죠. 그렇죠? 얘 지금 반지름이 1이에요. 반지름이 1은 원의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4분원의 넓이는 얼마죠? 어디 봅시다. 원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이고 따라서 원의 넓이는 파이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4분원이니까 4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은 지금 대충 통분하면 얘는 지금 1024분의 파이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직접 계산기 누님을 모셔와서 파이 나누기 1024 하면 이런 식으로 0.030679615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린 지금 퍼센트로 재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0.306% 정도가 지금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나와야 되는 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브 10만 번 돌리면 대충 거기쯤에 이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306 지금 제대로 잘 나왔죠.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는 지금 수학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0,0을 찍도록 돼 있고 그러면 그 영역 측면에서 봤을 때 그 4분원 안에 보물이 있을 확률이 곧 승률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요 보물찾기 게임 막 10시간 걸려갖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딱 솔브 10만 판 돌렸는데 승률이 막 0.1% 뜬다. 여러분 완전 삽질한 거예요. 0,0 고르는 것보다 못한 걸 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보단 승률이 잘 나와야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살짝 베리에이션을 가져가 봅시다. 이게 지금 과제 설명서에도 적혀 있는데 요 0,0을 대신에 우리가 항상 1,1을 고른다라고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미 관점에서 그림으로 다시 봅시다. 지금 0,0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게 반지름이 1이잖아요. 항상 여기를 고르겠다는 게 돼요. 그러면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1인 원 안에 보물이 있다면 나는 100% 확률로 찾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절대 못 찾는 거예요. 이거 다시 F5 눌러서 실행하고 솔브 10만 판 하면 무려 승률이 4배 뻥튀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0.3%였던 게 1.2%가 됩니다. 왜냐 이젠 4분원이 아니라 전체 반지름이 1인 원만큼이 지금 내가 이길 수 있는 스윗 스팟이 됐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솔브가 승률이 1.2%가 안 나오면 진짜 점 하나 그냥 다짜고짜 찍고 묻지마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10개를 항상 같은 점 찍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 1,1, 2,2, 3,3, 4,4 이런 식으로 하면 또다시 승률이 10배 뻥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요? 12%죠. 여러분의 솔브는 일단 12%를 넘기는 걸 목표로 작성을 해서 내시면 됩니다. 자, 숫자 알고 게임은 여기는 지금 예시가 안 나와 있긴 했는데 계속 비슷해요. 걔도 여러분이 직접 G를 호출해요. 여러분이 직접 리턴 값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다음번 G는 뭐를 담아서 호출할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플레이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를 전부 다 파이썬 코드로 옮겨서 솔브 안에 내용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10만 판을 자동으로 돌려서 여러분의 승률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제가 그걸 다 집계를 해서 모아가지고 이제 본 게임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승률이 가장 높은 친구, 부문별로, 종목별로 만약에 승률이 동점이 떴다라면 더 빨리 끝낸 친구한테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0.3초 안에 12% 정도 확률을 지금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승률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1차적인 목표는 승률 100%에 근접하게 찍는 걸 목표로 한번 가보세요. 대충 안정권이다 하면 그때 이제 조금 더 수식을 좀 더 매무새를 다듬는다거나 해서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목표 3번이고 얘는 안 하셔도 돼요. 할 사람들만 하면 됩니다. 다만 만약에 하고 싶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종목에 내가 참전할 거냐 정하시고 그거를 자동으로 내가 적어놓은 파이썬 문장 그냥 실행하면 게임 한 판을 자동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확인해서 다시 한번 힌트 확인해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제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한 그 .py 파일을 과제 넘버1 제출하는 곳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수업용 페이지 같은 경우는 .py 파일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다짜고짜 업로드 첨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날 느낀 점 적는 거기다 느낀 점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몇몇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py 파일이 바로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어쩔 수 없이 살짝 우클릭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g 파일로 압축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업로드한 다음에 평소에 느낀 점 적는 곳에 0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적으시면 제출 완료고 제출 기한은 다다음 주 수업날 각자 요일별 수업날 밤까지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과제니까 이런 느낌으로 평가할게요. 쉽게. 기한 안에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py 파일 제가 다운로드해서 F5 눌렀을 때 여러분이 정한 그 목표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그 게임을 제가 한 판 플레이할 수 있으면 점수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낀 점은 0글자 이상을 적어두시기만 하면 얘는 만점으로 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느낀 점을 음수 글자를 내시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고 더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뭐 여기서 좀 하다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진짜로 집에 가도록 합시다.